저는 낱말 추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5등급제 이후로 선생님이 엊그저께 뉴스를 들었는데 한 학년에 자퇴자들이 많이 급증했다고. 한 학년에 10명 이상 돼요, 평균? 더 되나요, 혹시? 더 되기도 하나요? 학교 상황에 관심 없나요? 5등급제의 결과는 니네가 대학을 가봐야 이제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함부로 얘기하고 선생님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선생님 나 입시 때도 한 과목만 잘하면 돼 그런 적이 있었어, 선생님 때. 그래서 다 그 말 믿고 공부했다가 다 어그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살아남는 애들은 누구였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었어. 결국 그냥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자기 할 거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하고 집중하는 친구들.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다 잘 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교육 정책의 혼란기 속에서 1등급을 맞느니 못 맞느니, 1등급을 못 맞으면 입시에 뭐 나락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본 뉴스는 또 뭐였냐면 학년 평균 10명 이상이 자퇴를 해서 어떤 친구들은 뭐 일부 친구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자기 후배들이랑 같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대. 그게 근데 특정 어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지만 전형적인 대체적인 학교들의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내신 따기 힘든 오히려 자사고 같은 애들이 학군, 8학군, 강남 8학군의 미달 현상까지 발생되는 정도로 이 등급에 대한 공포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 흐름은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2등급 물론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갈 저기는 안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저기까지 하지? 그렇게 의대를 가고 싶은가? 진짜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물론 그 입시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진드감치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난 머리가 첫째 이제 조건들을 걸지 핑계들을 댑니다.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입시 문제와 함께 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난 누구보다 못하니까 막 이런 나는 뭐 학원 과외를 뭐 윈터스쿨 썸머스쿨 못하니까 막 이런 어떤 부가적인 이유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번 여름방학이요 여러분들 고2의 중간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총 10번의 내신 대비 중에서 지금 6번을 본 거거든. 1학년 4번, 2학년 2번, 이제 2학년 2번과 3학년 2번, 4번의 시험이 나왔어요. 내신 반영 비율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6번의 시험이 끝났지만 이제 40% 조금 넘긴 거고요. 앞으로의 남은 시험이 약 60%의 반영 비율이 남아있어요. 4번의 시험에. 물론 손바닥 뒤집듯 뭔가 말은 쉽게 내가 뭐 갑자기 막 5등급, 6등급이었던 애가 2등급, 1등급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을 거야. 진심을 다해 말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놀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쌤 말은. 그래도 5, 6등급에 내가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어도 최소한 3, 4등급의 배열에는 내가 껴야 5, 6등급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미안. 선생님도 아직.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 4, 5등급에 있는 친구가 1, 2등급이 될 리는 없어요, 솔직히. 지금 5등급제가 편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9등급제로 자꾸 내가 하던 말버릇이 있어서. 그렇다 한들 내가 3등급이나 2등급이나 어떻게든 그 윗등급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는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인서울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과거에 본 시험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그냥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게 있을 거보다는 되든 안 되든 하루하루를 내신 대비 3주차, 4주차처럼 우리가 총 5주 하잖아? 내신 대비를. 니네가 그 3주 때, 4주차 때 보여주는 파이팅이 있잖아. 아, 이제 진짜 해야지. 아, 진짜 빨리 외워야겠다. 뭐부터 하지? 하고 막 부랴부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거를 진짜 남은 1년 반 동안, 아니, 앞으로의 4번의 시험 동안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힘을 이번 여름방학 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잠 좀 주무시고요. 11시에 자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요, 얘들아. 해. 피곤해, 당연히. 안 피곤한 새끼 어딨어. 세수해, 찬물로. 샤워도 해. 찬바람도 쐬고. 여름엔 찬바람이 없겠지만 에어컨 바람 좀 쐬고 다시 어떻게든 깨려고 노력하세요. 핸드폰 집어넣어. 이제 보지 마. 책이 보는 게 재밌어야지. 책 보는 게 국어 영역? 책 보는 게 재밌으면 돼, 얘들아. 저는 재미없는데요. 하지만 책 보는 게 재밌을 때까지 핸드폰을 하지 마. 이 뇌가 마약의 뇌잖아. 마약에 중독된 뇌잖아. 쇼츠에 중독된 건 곧 뇌의 반응이 마약에 중독된 것과 똑같아. 얘기했잖아, 쌤이. 줄말반 오신 친구들 한번 얘기했어. 마약으로 교도소 간 친구들 나오잖아. 그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와. 거기서 끊고. 아니,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와. 막 감기약 막 빨아먹고 그런데. 그런 걸라도 해서 이제 버텨서 안 먹고 나와. 그런데 그 나오는 놈한테 주사 바로 주잖아? 그럼 바로 꽂는데. 우리잖아, 그게. 쇼츠 안 보다가, 아, 진짜 공부하려고 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핸드폰 주워주면 제일 먼저 릴스부터 들어가고 쇼츠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우리라고 지금. 당당하게 끊으세요. 끊고 진짜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드세요. 이러면 여름방학은. 밤 11시에 자, 진짜. 잠 안 와도 자봐. 아니, 자기 전에 책 옆에다 내펴놓으랬지. 내가 자는 방법 알려줄게. 잠 안 와서 핸드폰에서 새벽 3시, 2시에 자는 애들 잘 들어. 옆에 책을 놔, 차라리. 내가 쓰는 방법이거든? 내가 장담할게. 3장 안에 잠들어. 3장 못 넘겨, 니네. 알았어? 책 그거 3장까지 읽어봐, 한번, 진짜.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하고 잠들어 있을걸? 진심. 진짜. 그리고 알람 6시에 맞춰놔. 5시에 맞춰놔. 이번 여름방학 미친놈처럼 해봐, 한번. 지금밖에 없어, 얘들아. 이번 겨울방학은 뭐야? 예비고3이야, 예비고3. 니네가 나랑 취하는 마지막 여름방학이라고. 새벽에 문제 풀어. 영어 문제 풀라고. 나한테 막 내신 때처럼 모의고사 문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선생님 이 질문 모르겠어요. 괜찮아. 3학년 것도 좋고 2학년 것도 좋고 경찰대 것도 좋고 뭐 사관학교 것도 다 좋아. 그냥 질문 좀 해. 니네가 여기 등록해서 나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야, 그게. 근데 그거마저 안 하고 진짜 저기 하면 또 똑같은 삶을 2학기 때, 아니 이번 여름방학 때 또 그 지랄하고 앉아있잖아? 미래 없어, 얘들아, 진짜. 안 변해, 사람이. 여기 있는 친구들 내가 뭐 거의 10중 8구 다 그렇잖아. 내가 말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친구 여기 있어? 핸드폰에서 앞에서만큼은? 없을 거야. 학원 쉬는 시간 때도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는데. 말 다 했지 뭐. 핸드폰 저기다 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와야지, 여기는. 이제 대가리 컸다고 이제 내라고 해도 안 내잖아. 그래, 안 그래? 대놓고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고. 뭘 다 집어넣어, 집어넣기. 그냥 올려놔. 한 소리 듣고 말아. 아, 무슨 여기 대학생이야? 핸드폰 위에다 올려놓게. 저기다 내 핸드폰도 이제. 내고 다시 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문만 봐. 졸려? 일어나. 해봐, 이제 그런 것 좀. 여름방학 하루도 빠짐없이. 여름 휴가? 잠깐 갔다 와. 엄마 아빠가 가라 그러면 잠깐 갔다 와. 2박 3일 잠깐 어디 물놀이 좀 하고 오고
한번 해봐. 지금 만들어봐, 얘들아. 지금 만든 몸뚱아리로 고3을 가는 거야. 고3 시작한다고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만들어야 돼. 지금 만들어야 예비 고3 겨울방학, 니네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개 지랄을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고3 개지랄. 그 엉덩이로, 그 정신력으로 공부하는 거야. 진짜 쌤 믿고 제발 게으름 피지 마시고 그 원동력 좀 만들어놔, 여기에서. 한 달 사이에 할 수 있어, 얘들아. 니넨 충분히 가능해. 하고도 남아. 진심. 하지만 최후의 보루야,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겨울방학 때 만드는 걸로도 그때 만드는 애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선상에 오른 친구들, 그런 애들이나 이제 야씨 여태까지 열심히, 니네도 열심히 했어. 니네들의 열심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름 열심히들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시무룩해 있을 거면, 니네가 지금 현 상태에서 결과론적으로 시무룩해져 있을 거면 시무룩하지 마. 뭐 인생에 뭐 니네 뭐 신용불량자 됐어?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엄마 아빠 학원비 내주는 엄마 아빠 있어. 생활비 내주는 엄마 아빠 있어. 뒤에 백이 빵빵한데 니네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목표 앞에만 진짜 앞에 고기 달린 고기 쫓아가는 개 마냥 진짜 눈 가리게 하고 앞만 보면서 가면 되잖아. 얼마나 후회호식하려고 니네.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시점쯤에서, 아니 물론 시험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지금 이 복잡한 마음 상태. 나 이번 내신 이번에 미끄러졌는데 어떡하지? 이번에 좀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저 그런데 비슷한데 지난번이랑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빨리 플래너 짜세요. 쿠팡에 4,380원짜리 스프링 노트로 된 플래너 있거든요. 그거 사세요, 빨리. 사서 다음 주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뭐 공부할지 빨리 지금 계획 세워. 그래야 그 계획 여름방학 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 스카 다시 다녀, 빨리. 스카를 어느 용도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용도로 가시고 그 플래너대로 짜면서 공부하세요. 진짜. 영어 다시 한번 리셋, 힘드신 친구들 다시 어금니 깨물고 단어장 다시 피시고 단어 더 많이 외우시고 하세요. 또 다지세요. 또 나사 쪼이고 또 하세요. 됩니다, 진짜. 그 노력을 해본 놈만이 대학교 20살 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몰라. 하지만 해봐야, 그 정도 노력은 해봐야 20살 때 밤새 가면서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쓸 수 있고요. 시험 공부 더 어려워지거든. 대학교 가면 그 대학교 쓸 수 있는 거고, 밤새 가면서 졸업반 논문도 쓸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기반이 있어야. 알겠지? 한번 시험을 이렇게 미끄러진 친구들, 시무룩 케이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인서울에서 안 받아줍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의 젠소리는. 48번 볼게요. 이겨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48번. 낱말추론이고요. 낱말추론의 핵심은 소재 특징 잡기. 첫 문장 소재 특징 잡기.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소재 특징에서 주제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 주제와 같은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셔라. 소재 한번 잡아볼게. 인간의 혁신. 농경에서의 혁신이 락이 잠그다야. 언락은 뭐야? 풀다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농경의 혁신이 뭘 풀어왔어? Modification of apple, tulip, potatoes. 사과, 튤립, 감자 같은 것들의 modification. 단어 아니? 수정, 변형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런 변형을 이끌어 왔어. 얘네들이 어떤데?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through 뭐를 통해서 plant natural reproduce cycles. 첫 문장 길다. 식물의 자연적 번식 순환을 통해서는 절대 깨닫지가 아니라 실현화될 수 없었던 감자, 튤립, 사과의 변형을 뭐가? 농경의 혁신이 만들어 왔다 이거야. 소재 잡아봐 얘들아. 농경혁신. 되니? 얘가 뭐 했다고? 인간의 농경혁신이 자연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변형을 만들어 왔다고. 감자, 사과, 튤립에. 그지? 니네 애호박 아니? 이건 TMI인데 애호박 알지? 찔쭉 해가지고 그 동그란 거 동그라해서 찔쭉 해가지고 알지? 그거 니네 포장돼 있는 거 보면 비닐 겉에 감싸져 있는데 빳빳하게 감싸져 있잖아. 그거 어떻게 포장하게? 그 포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원래 비닐이 이렇게 있어. 비닐이 있고 여기 처음에 애호박 꼬다리 있잖아. 여기에다가 먼저 포장을 해놓는 거야. 그 호박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호박은 늙은 호박은 어디까지 가? 이렇게까지 가잖아. 그지? 알지? 그 늙은 호박. 가는데 애호박은 아예 씨앗의 꼬다리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 비닐에 맞추어서 크는 거야. 그래서 그 애호박이 단단한 비닐 포장지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이제 썰어서 동그랗게 하면 막 그 애호박 전이 되고 막 하는 거잖아. 그치?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농경혁신이 그냥 자연에선 볼 수 없을 애호박 모양 같은 것도 만드는 거야. 변형을 만들어 왔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소재와 특징 잡았고요. 이러한 경작의 과정이 뭐야? 자연의 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를 만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뭘 만들어 왔어?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의 일부를 만들어 왔어. 소비자들이 look for, 찾고 있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 Their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 찾고 있는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왔다고. 지금 이 얘기 그대로 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앞서서의 이러한 변화 과정들이, 이러한 농경혁신의 과정들이 뭘 만들어 왔다고?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사과, 애플, 튤립, 포테이토스를 만들어 온 거라고. 됐어? 그 얘기 계속하고. 하지만 얘들아 뭐 했어? 대조 연결사 있잖아. 그럼 지금 두 문장으로 이 얘기했던 거 뭐야? 꺾으면 되지. 의존하는 것은 근데 오직 몇 가지의 종이라고 해. 다양성이란 뜻도 있지만 종이란 뜻이 있어. 이 경작된 crops, 경작된 작물들, 누가? 인간의 농경혁신으로 만들어진 그 경작된 작물들의 오직 몇 가지만의 종들에 의존하는 것은 얘가 주어져. 의존하는 것은 can leave humankind를 어떻게? vulnerable to starvation. 굶는 것에 취약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야. leave는 또 몇 형식? keep, leave, find 동사, 5형식 동사잖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를 형용사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야. 오케이? keep, leave, find 잊지 마.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 굶주림에 취약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런 경작, 인간의 농경혁신이 이렇게 우리가 찾는 종들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좋은 점이죠. 그렇죠? 농경혁신이 소비자들이 찾는 작물들을 만들었어. 하지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지. 그렇지? 오직 몇 가지 종에만 의존하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리고 agriculture loss, 농경의 어떤 손실 같은 것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만약 뭐 한다면 추수가 is destroyed, 파괴가 되어진다면, 추수가 파괴되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제대로 추수가 되지 않는다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for example 나왔다. 그럼 지금 vulnerable 역시 틀린 말 없죠? 자, 예를 들어 나오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지금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 방금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예시가 뒷받침돼야 될 거야. 그치? 농경혁신이 만들어 왔지만 소수의 종의 의존도는 결국 굶주림에 이끌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 사람들이 죽었어. Over the course of 3 years. 3년의 과정에 걸쳐서 100만 명이 죽었어. 언제? 아일랜드의 포테이토 패민. 감자 기근 동안에.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좀 뭐한 거. 잘 알려진 기근의 죽음 중에 하나죠. 왜냐? 아이리시가 의존했거든. 뭐? 주로 포테이로스와 밀크에만 의존했거든. 뭐 하려고? 영양으로 균형적인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와 우유만으로만 주로 의존을 했거든. 그러면 감자와 우유는 위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Only few varieties 얘기하는 거지. 오직 몇 가지의 종들. 그지? 에 의존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얘들아? 나중에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뭐 하기 위해서? 계속 symbiotic, 이런 관계들, 생물학적 관계들, 경작된 식물과의 생물학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는 must allow, 뭐 해야 돼? biodiversity를 뭐 해야 돼? allow for, 허락해야 돼, 허용해야 돼. 그렇잖아. 우리는 지금 막 벼농사, 밭농사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존에만 의존했으니까 죽었다잖아. 그치? 이번도 자연스럽게 맞게 쓰인 거지.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종에만 주로 의존하면 죽으니까 인류는 뭘 허락해야 돼? 생물학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인지해야 돼. 뭐? 잠재적인 이점을, 뭐에 대한 이점? monoculture of plants. 야, 식물의 모노컬처. 우리 접두사 모노가 붙잖아, 얘들아. 그치? 니네 혹시 모노폴리 뭔지 알아? 모노폴리? 보드게임에서 들어본 적 없어? 모노폴리? 모노폴리 그 미국의 뉴욕 모자 쓰고 있는 검정색 정장신사가 막 하고 독점이란 뜻이야. 오케이? 혼자 그걸 다 갖는 거야. 모노는 그래서 혼자를 얘기해. 모노컬처 무슨 뜻이니 얘들아? 단일 경작을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 종만 심는 거야. 식물의 단일 경작이 can introduce, 도입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이점을 인지해야 되고 다양성을 허락해야 돼. 이 말 맞니? 이 말 맞아? 지금 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수의 종에만 의존을 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십상이라고. 그지? 아이리시 애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 왜? 몇 가지 종에만, 포테이로스와 밀크에만 의존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려면, 그러면 그런 계속해서 그런 경작들과 유지를 하려면, symbiotic relationship,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똑같은 말 반복. 뭘 인지해야 돼? 잠재적 이점. 뭐? 단일 경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 이점? 단일 경작은 피해를 주는 거죠. 함이죠. 함. 베네핏이 아니라. 그치? 그것을 빨리 인지해야 돼. 적게 심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치?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의 방향성대로 인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단일 경작은 안 좋다. 바이오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생물학적 다양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이야, 얘들아. 4번도 한번 볼래요? Planting seeds.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거. 뭐 얘기하는 거니? Biodiversity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생물학적 다양성, 모든 씨앗을 심는 것은 비록 그것들이 즉각적인 어떤 유용성이나 수익성은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모든 씨앗을 심는 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와줘야지. 그치? 뭘 보장해줘? 수명. 뭐에 대한 수명? Those plants. 그 식물들의 수명, generation to come, 다가올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물들에 대한 수명을 뭐 해준대? 보장해준대. 좋은 거네. 그치? 수명 보장. 그 다음에 balance, 균형이요. must be struck.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생기게 될 거야? 자연의 능력. 이 야생에 대한 자연의 어떤 능력과 and 인간의 어떤 통제하고자 하는 바람, 이 사이에 뭐가? 밸런스, 균형이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게 쓰였다.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여러분들이 요 밑에 선생님이 칸 1, 2, 3, 4, 5번 써놨는데 소재 특징만 여기다 써놓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5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이거 오답률 장난 아니었죠. 그죠? 70%. 이거 쌤 이 지문 기억납니다. 이게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왜냐면 니네가 이 소재를 가진 것도 이것도 어색하셨을 텐데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고정관념에 박힌 과학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볼게. What exactly? 뭐가 정확히 normal science로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According to 토마스 쿤에 따르면 주로 문제다. 뭐의 문제다? 퍼즐 솔빙. 그러니까 퍼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보통 뭐다? normal science다. 이렇게 보십시오. However, 그러나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석했니? However, successful paradigm is, however는 no matter how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얘 주어 동사 앞에 지금 however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거야. 아무리 패러다임이 뭐야? 패러다임은 전형적인 예시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전형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 그런 뭐 광고 문구에 그런 거 미래 도시의 패러다임 안양.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미래 도시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야? 미래 도시 하면 떠오르는 예시가 뭐여야 된다? 안양이어야 된다는 걸 광고 문구로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전형적 예시라고 할게. 그 전형적 예시, 과학, 이 노멀 사이언스라는 것의 전형적 예시들이 아무리 성공을 할지라도 노멀 사이언스는 will always encounter, 항상 마주쳐 뭐 특정 문제들을 마주쳐. 얘들아,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얘 자체가 뭐야?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양보는 뭐야? 서로 대립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양보잖아. 그치?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그 전형적 예시는 노멀 사이언스는 뭘 가져와? 문제점을 일으켜.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즉 현상 말이야. 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영상들? which cannot easily accommodate. 쉽게 수용되어질 수 없는 현상들. 불일치, mismatch. 일치하지 않는 뭐 이론의 어떤 예측들과 실험적 사실 같은 것들 사이에서의 미스매치, 불일치와 같은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문제점을 마주친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잘 썼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양보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그러면 normal scientist들의 과학자들의 일은 뭐냐? is try to 노력하는 거야.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이러한 사소한 퍼즐들을 앞 내용인데 그럼 여기에서 these minor puzzle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론적 예측과 요거 하지 마자. 요걸로 하자. 미스매치들. 쉽게 수용될 수 없는 현상들. 즉 앞에서 얘기한 뭐? 문제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나 뭐 대표적인 과학자들 하면 아인슈타인, 뭐 뉴턴, 뭐 그밖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겠지만 뉴턴파들, 아인슈타인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전형적 얘네들의 전형적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치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 문제들, 현상들이. 그런 건데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의 일이 뭐 하는 거야? 이 앞에서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사소한 문제들을 뭐 하는 거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의 일이래. 무슨 얘기야? 뭐 하면서?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변화를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 안 가져가? 거의 안 가져가면서. 뭐에 대한? To the paradigm.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 그래. 근데 아니기도 한데? 네가 틀려. 아인슈타인이 맞아.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에 가능한 한 변화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그 사소한 불일치 같은 현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다? 노멀 사이언티스트다. 한 번 더. 그래서 노멀 사이언스는 is 뭐 하는 거야? conservative activity인 거야. conservative 무슨 뜻이니? conserve. 뭐 하다? 보존하다. 알겠니? 지키다. 이거를 이제 파로 얘기하면 이게 정당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이게 뭐야? 보수야, 보수. 보수적인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어떤 활동들이 되는 거야. 보수적이라는 게 뭐라고? 지키는 거라고. 그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가능한 한 변화는 거의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소한 문제들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겠지. 그래서 보수적인이라는 뜻을 쓰는 거야. 오케이? 즉, 다시 말해, 여기 설명 또 들어간다. 수행자들이 are not trying to make,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지구를 흔들 만한 발견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 법비, but 오히려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현존하는 패러다임을 발달시키고 뭐 시키려는? extend. 연장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아, 이제 노멀 사이언스가 뭔지 알겠다. 얘네들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기존의 것을 강화시키는 게 노멀 사이언스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 하면 원래 자기가 가설을 세워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해서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뭐 하는 거라고? 디벨롭하고 익스텐드 시키는 거라고. 그게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의 일이래.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많네. 뭐 사소한 야 이거 아무리 아인슈타인 뉴턴이라고 하지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너 틀렸어. 네가 틀렸어. 이거. 어디 감히 뉴턴을 네가 틀린 거야 임마. 이거야. 이거 하는 게 이러한 불일치 같은 퍼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의 일인 거라고. 또 한 번. 그럼 어디에 답이 있다는 거야? 쿤의 말에 따르면 노멀 사이언스는 계속 똑같은 얘기야. 맞나 봐봐 니네가. 노멀 사이언스는 does not aim at은 겨냥하다. 겨냥하는 것이 아니야. 새로움에 겨냥을 하는 것이 아니야. 노벨티스. 사실이나 이론의 어떤 새로움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and when 요 문장 잘 봐야 돼 얘들아. 별표. 별표. When successful finds none. When successful. 쌤이 얘기했지.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 뭐 생략돼 있는 거야 얘들아? 뭐 생략돼 있는 거야? 뭐 생략? 빙 생략돼 있는 거야. 빙. 얘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얘가 접속사절이고 지금 finds는 누구랑 병렬이야? does not aim, find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멀 사이언스는 뭔가 사실과 이론의 새로움 같은 것들에 겨냥한 것이 아니고 노멀 사이언스가 성공을 했을 때에는 뭘 찾아? 아무것도 찾지 않는 게 성공한 거야. 오케이? 내가 뉴턴파라서 뉴턴에 대한 이론을 막 연구하다가 이거 틀렸네? 뉴턴이 틀릴 리가 없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노멀 사이언티스트는 역시 뉴턴 틀린 게 없어. 아무것도 틀린 걸 발견하지 않아야 성공한 거라고. 이해돼? 쌤 말 따라오고 있어? 자, 무엇보다도 쿤은 뭘 강조하고 있어? That normal scientist들이 are not trying to test. 뭐라는 게 아니야.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뭐를? 그 패러다임, 뉴턴이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그 이론을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럼 뭐야? 반대로 뭐 한다? 그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은 뭐 하는 거야?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그 패러다임이 뭔데? 어떻게 받아들여? unquestioningly. question 무슨 뜻? 묻다 말고. 무슨 뜻이지? question 무슨 뜻이 있어?
의구심을 제기하다는 뜻이 있어. 오케이? 의구심을 제기하다. questioning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unquestioning은 제기하지 않는, unquestioningly는 의구심 없이 무조건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패러다임을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맞지? 그렇잖아. 기존의 패러다임을 계속 지키고 연장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수행하는 거야. 그들의 연구를 뭐 안에서 limit is set. 그 패러다임이 설정해 놓은 한계 속에서 그들의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고 아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걸 계속 검증만 해주는 사람인 거야. 이게 틀리다는 걸 반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케이? 됐니? 정답 몇 번? 4번까지 그럼 맞게 쓰인 거네. 그지? 5번이 정답이란 얘기네요. 5번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만약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이 잘 봐.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이 얻게 되었어. 실험적 결과를 얻게 되었어.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위치로 부연 설명. correspond with. correspond 무슨 뜻? correspond with. 뭐뭐과 큰일 났어. 이게 탁탁탁 나와야 돼. 지금 밑줄 친 단어 얘들아. 어렵지. 어려운 친구들은 쌤이 말했던 거 이번 여름방학 때 매일 50개 이상씩 가져가. 오케이? 매일 50개. 제발 좀 최소야. 최소가. 그냥 할 거 없잖아? 쇼트 보지 말고 단어 봐. 단어. 그 정도 가져가. 지금 이게 그 정도 고3은 이거보다 단어 수준이 확 올라가 얘들아. 이거보다도 어려워질 거라고. 6개월 뒤에 니네가 봐야 될 시험지가 그렇다고 지금. 알겠어? 그럼 뭐 해야 돼? 6개월 동안 매일 50개씩 가져가야 돼. 6개월 며칠이야? 3, 6, 18, 180일. 180일 곱하기 50개 해봐. 9,000개? 9,000개 맞아요? 9만? 9천? 9천? 9만? 9천 맞나요? 맞죠? 9,000개는 최소가. 100개씩 매일 가져가죠. 진짜 단어. 지금 밑줄 친 단어도 힘들어 하시는 친구들이 더 힘들어져. 알겠지? 아, 띠바 이거보다 더 힘들어진다고? 나 안 해. 그 마음으로 인서울에서 뭐 하려고? 야, 홍명보가 32강 통과하면 그게 16강어가 되는 거야? 아, 32강어가 되는 거야? 16강 올라가? 그게 올라가지겠어? 아무리 뭐 쉬워 보이는 상대를 만난다 한들 안 돼. 그냥 우리가 지금 홍명보라고 생각해야 돼. 아씨, 남들 안 떨어지나? 나 예비 17번인데 남들 안 떨어지나? 왜 남의 조를 보고 있어? 내가 자력으로 올라가야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대학 붙으면 뭐 똑똑해져?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 갈까가 아니라 내가 그 인재상에 내가 맞나? 인서울 가서 그 대학교들 안에 내 인재상에 거기에 나를 껴맞출 수 있나? 거기 가면 내가 진짜 멋지게 캠퍼스에서 내가 누리며 내가 공부를 갈고 닦을 수 있을까? 학문을 갈고 닦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 알겠어? 공부의 어떤 역량의 폭을 넓히세요. 지금 당장 10점, 20점 더 맞겠다. 이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 공부의 역량의 생각을 넓히셔야 돼. 자, 다시 코리스펀드 하나 가지고 또 지랄병 걸렸네. 여기 봐. 만약에 노멀 사이언스가 실험적 결과를 얻었어.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상응하다라는 뜻이야. 상응하는 게 뭐야? 상응하다. 같다 다르다. 같다잖아. 상응하다는. 그렇지? 뭐와 같아? 패러다임과 같은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과학자, 노멀 사이언티스트가 얻었다면 노멀 사이언티스트들은 뭐 할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야. 데디아라고. 자신들의 실험의 기술이 펄티하다고. 펄티가 뭐야? 잘 됐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아니 뭐야, 뭔 말이야? 노멀 사이언티스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맞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와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내 기술이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한대. 아니잖아.
그 패러다임과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아싸 맞았다 이게 정답이잖아 얘네들은. 그치? 근데 펄티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된 거네. 그치? 상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뉴턴판데 뉴턴의 이론을 검증하다 보니까 이거 뉴턴 이거 좀 틀린 거 같은데? 에이, 내가 잘못했네. 뉴턴은 맞는데 내가 실험을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면? 잘못된, 맞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노멀 사이언스가 이 글의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였다는 거. 이거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려웠으면 뭐 해야 돼? 난 틀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지.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이걸 연습해 보셔야 돼. 한 땀 한 땀 내신 대비처럼 문장과 문장이 진짜 연결이 되나? 형서봐. 내신 때 눈빛을 보여줘, 형서봐. 이게 문장과 문장이 however로 잘 연결이 되나? 연결사가 없는데 뒷문장이 앞문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나?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48번이었고 50번이었고 53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거 하다 끝나겠는데? 126번도 한번, 이따 126번도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도 나야. 알겠지? 랭크 77 다 가져왔어? 잘하셨어. 같이 봅시다. 얘 소재 뭡니까? 카운터 쉐이딩이냐? 카운터 쉐이딩. 뭔지 모르지? 나도 몰라. 뻥이야. 난 알고 있어. 수십 번 봤어, 이거. 카운터 쉐이딩 난 모른 척 할게. 니는 모를 거야. 그치? 자, 카운터 쉐이딩이 뭐냐면 설명을 해줘. 과정이래. 옵티컬 플래트닝 과정이래. 고급 단어들 많이 쓰네. 옵티컬이 뭐야? 시각적인. 오케이? 플래튼이 뭐야? 플랫이 뭐야? 플랫. 평평한, 납작한. EN으로 끝났어. 그럼 무슨 단어야? EN으로 끝나면 동사의 의미가 플래튼이 뭐야? 평탄화시키다야. 뭔가 울퉁불퉁한 걸 판판하게 만드는 거. 레벨링 한다 그러고 플래트닝 한다 그래. 평평하게 만드는 거. 근데 자전거나 자동차 바퀴가 플랫 됐어. 그럼 뭐 한 거야? 바퀴가 터졌다는 얘기한 거.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옵티컬 플래트닝한 과정을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시각적인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래. 평탄한 거니까 울퉁불퉁한 걸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과정을 얘기한대. 그 플래트닝이 또 뭐냐면 뭘 제공해줘? camouflage to animals. 동물들에게 저 camouflage를 제공하는 시각적인 평탄화 작업이래. 야, 이것도 국어야, 국어. camouflage가 무슨 말이야? 부흥고! 이 지문 니네 선배들 시험범이었을 때 camouflage 밑줄 친 단어 동의어 쓰는 거 나왔어. 서술형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전날 disguise를 그렇게 외우라고 했거든. disguise도 위장이라는 뜻이야.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부흥고.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대시랑. 어쨌든 camouflage 위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하는 시각적 플래트닝의 과정이래. 뭘 얘기하는 거야? 위장을 제공하는 시각적 플래트닝이래. 뭐 카멜레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동물에게 위장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플래트닝이라는 건 뭐 하는 거겠어?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야. 봐봐. When sunlight, 태양빛이 비추게 될 때, 한 대상을 위쪽에서 비추게 될 때에 그 대상은 will be brightest on top. 위쪽이 어떻게 해서 가장 밝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물을 하나 그려볼게. 그 몇 년 전에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나아지는 게 없네. 얘는 왜 나왔니? 대충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 동물 같죠? 멀리서 보면 눈도 있다 치자. 그러면 이제
태양빛이 위에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노란색으로 밝아지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brightest on top. 그럼 the color of the object, 그 대상의 사물의 색깔이 will gradually,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 거야? shade darker toward the bottom. 그러면 그 사물의 색깔이 점차적으로 그늘져 어둡게, 어디 쪽으로? bottom 쪽으로. 그럼 해가 이쪽에서 비추면 이쪽은, 아래쪽은 반면에 어떻게 되겠어? 그늘이 지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두워진다고. This shading, 이 그늘은 가져다 줘. 그 대상에게 뭘 가져다 줘? 깊이감을 가져다 줘. 그리고 허락해 줘. 가져다 주고 허락해 줘. 보는 사람이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게 허락해 줘. 뭐? 그의 모양을 구별할 수 있게 허락해 줘. 아, 해가 여기서 비춰지면서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지면서 뭔가 깊이감이 생기면서 아, 얘가 여기 있구나. 시각적으로 얘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 이 말까지 따라오겠니? 그러니까 햇빛에 비추면 밝아지고 어두워지니까 이 깊이가 생겨서 내가 시각적으로 걔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 따라서 비록 한 동물이 정확하게 하지만 일정하게 똑같은 색깔을 뭐와? substrate, 배경이라는 뜻이지? 배경판과 똑같은 색깔을 한 동물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it will be easily visible. 쉽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보이는 거라고. 왜? 해가 비춰서 여기를 밝게 여기를 어둡게 하다 보니까 깊이가 생겨서 보이게, 아까 어디 있어? 아래쪽은 더 어두워져서 그래서 깊이가 생겨서, 다 맞는 말, 지금 같은 얘기죠. 아래쪽에 어두워져서 깊이가 생겨서 뷰어들이 구별할 수 있게 된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보는 사람이 그걸 쉽게 그 배경과 같은 색깔이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아, 쟤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언제? When illuminated. 지금처럼 비추어졌을 때. 동물이 비추어졌을 때. 하지만 이제 방향성 튼다. 자, 지금까지 얘기는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 그늘이 생기니까, 그늘이 생기면서 깊이가 생겨. 깊이가 생긴다는 거 우리 25년 6월 모의고사 시험범위였던 친구들 기억나? 깊이가, 원근법 기억나? 원근법? 뭐야? 어디가 어두워지고 어디가 밝아지면서 뭐가 생겨? 차원, 3차원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제가 저기 있다라는 모양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였어. 하지만 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dark above, 위쪽이 어두우며 then 어디보다? they are below, 그들의 아래쪽보다 위쪽이 darker, 더 어둡다 이 말이야. 그러면 when they are illuminated, 그들이 비추어지게 되었을 때 from above, 위쪽에서부터 비추어지게 되었을 때 darker back, 어두운 등 쪽 부분이 is lightened, 밝혀지게 되며 더 밝은 배 쪽 부분은 shaded, 그늘지게 된다 이 말인 거야. 다시. 자, 지금까지 얘기가 이렇게 해가 비추어지면 얘가 아무리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쪽에 밝아지고 아래쪽에 그늘이 지니까 깊이가 생겨서 얘가 보인다고. 근데 대충 그릴게 이제. 진작 이렇게 그릴걸. 이게 더 귀엽잖아. 얘 왜 이래? 이렇게 돼. 근데 보통은 여기가 어두워. 말 생각해봐, 말. 어디가 갈색이야? 어두운 색을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거 밝은 색처럼 보이는데? 어두운 색 없나? 아이, 됐어. 아무튼 여기가 어두워. 그리고 노란색으로 밝게 해볼게. 배가 밝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쪽이 어둡고 밑에가 밝아. 그치? 말 생각해보면 위쪽은 막 꺼먹거나 뭐 갈색이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치? 갈색인데 배는 어때? 배는 어때? 하얗잖아. 우리 개들도 그렇잖아. 개. 그치? 개들도 위에 뭐 초코푸드 같은 애는 갈색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지만 배 뒤집어 가면 아예 살색이잖아. 살색. 맨살이잖아. 그치? 개들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이 밝다 보니까 when they are illuminated, 그 동물들이 밝혀지게 될 때, 빛을 받게 될 때 위에서 받게 되잖아? 그러면 어두웠던 배 부분이, 등 부분이 밝았던 배 부분이 어두워지게 된다고. 그늘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가 어두워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그 동물은 따라서 appear to be 뭐처럼 보여?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는 거지.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파란색에 노란색이 덧붙여지고 노란색에 파란색이 덧붙여지게 되면 그거는 같은 색깔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은 색깔인 거잖아.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쉽게 어떻게 돼? blends in with the substrate. 주변의 색깔. 저 배경과 함께 쉽게 섞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blends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camouflage, 위장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This pattern of coloration, 이러한 패턴의 색 또는 counter shading. 지금까지 얘기한 게 counter shading이구나. 반대 그늘지기 이런 거. 어두웠던 부분이 빛 때문에 밝아지고 어두웠던 원래 밝은 색의 배 부분이 그늘지게 되면서 어두워지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카운터 쉐이딩이 강화시켜주는 거야. 시각적 인상을 그 생명체의 모양의 시각적 인상을 강화시켜주는 거야. 고개 들어봐. 시각적인 인상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시각적 인상이 강화된대. 그러니까 내 모양의 인상이 강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졸라 잘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지금 내용은 무슨 얘기인데? 똑같은 색깔이 되면서 주변의 substrate와 함께 blend 된다는 얘기인 거야. 섞인다는 얘기니까 보인다는 얘기,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되겠어요?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강화시켜준다가 아니라 약화시켜준다가 맞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5번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참. 조금만 쉬었다가 126번 딱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우리 랭크 77 하도록 합시다. 12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6번. 그래서 선생님은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 예진이 언제 왔니? 너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밖에 몰라? 8시에? 다행이다. 그래. 선생님이 이제 일대 다수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시간을 빨리 뺏으세요. 뺏으셔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하잖아. 나는 2학기 때 작년에 했던 거 다시 부활시킬까 생각이야.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시험 끝난 그 당일날 집에 가고 싶겠지. 다음 날 시험 준비하고 싶겠지. 근데 시험지를 가져오시는 게 첫 번째여야 돼. 그러니까 그때만큼만 니네가 선생님과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개개인화별로 맞출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너네들 시험지 부끄러워하지 마, 얘들아. 괜찮아. 나는 더한 시험도 봤어, 얘들아. 내 강사 생활에 진짜 정말 내 입으로 담기도 힘든 점수야. 니네들은 선생님이 이 점수 보면 충격받으시겠지? 뭐 내 걱정 해주시는 건 고마워. 근데 괜찮아, 아니야. 난 더한 점수도 봤어. 아, 선생님 그 점수가 혹시 내 점수 아니? 니네 점수 여긴 없어, 얘들아. 니네 선배 중에서 미술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영어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노베이스는 둘째치고 파닉스조차도 안 되는 친구가 앉아있던 적이 있었어. 그 친구도 번호 하나로만 찍었어도 25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인데 항상 열심히 풀어줘요. 풀어주고 나서 이제 8.3점이라는 점수를 맞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리 점수도 안 되면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 선생님. 이게 얘가 뭐 한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나는 또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친구 붙잡고 이제 아직도 기억나. 3년 전인가 4년 전 얘기야. 나 여기 학원 온 지 이제 한 짬바가 좀 됐을 때 한참 되기 시작했을 때 진짜 2시간, 3시간을 얘기했어요. 2시간, 3시간. 거의 뭐 진짜 밤 12시, 걔 학원 끝나고 12시 넘어서까지 얘기했어. 학원 끝나고. 시험지 걔 둘이 붙잡고. 동안고 친구였나 그랬을 거야. 그 친구랑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너 그러지 말고 과외해라. 진짜 이거는 일대 다수다 보니까 나는 전형적인 중간 수업을 지향해야 돼. 그리고 각 월화 화수목금의 반특성상 이런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내가 니네들 성향을 개개인별로는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수업을 해야 돼. 근데 1대1로는 절대 안 되지. 그게 충족이 안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 이제 내가 당부한 게 중등부 파닉스 단어 읽기부터 해라. 당부를 했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지. 그래서 과외 시키시는 게 좀 더 맞겠다. 냉정하게. 원장님한테 이 소리 들으면 혼나는데 어떡해. 나름 나도 교육자라는 사람으로서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양심은 있어야지. 과외 시키셔라. 그래서 어머니께 당부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아니에요, 쌤. 저희 아이 선생님 믿고 맡길 거예요. 8.3점 맡길게요, 쌤. 잘 부탁드립니다. 뚜뚜 일방적으로 끊으셨어. 나 그 상담 전화가 내 강사 17년 인생 제일 당혹스러운 전화였어, 진짜. 나는 엄마가 나한테 당신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아이가 그 점수 맞을 때 동안 당신 뭐 한 거야? 해도 난 할 말 없어. 진짜. 혼나야지, 나도. 근데 선생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대요, 어머니.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 그래서 나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끊을 생각이 없고 엄마는 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싸. 그냥 공짝생 하나 있다? 아니, 그런 생각 어떻게 들어? 양심 있으면 그런 생각 들면 안 되지. 이 새끼 멱살 잡고 너 발음기호 종이 있잖아. 발음기호 종이. 그거에서 단어 읽기부터 시켰어. 단어 읽기. 다음 시험 몇 점 나올게? 56점 나왔어. 그 새끼 다 해석하고 다 한 거 아니야. 한글 뜻을 다 외웠어. 그래서 첫 단어 이걸로 시작하는 내용은 이거. 그러니까 해석만 거의 다 했어. 해석만. 전 시험 범위를. 그렇게 해서 56점 맞았어. 근데 그거 쉽게 나온 시험이었어. 근데도 그게 어디야?
그래서 어머님한테 당당하게 내가 이제 56점 맞았는데 어깨에 뽕 들어가면서 상담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 딱 전화기 들고 어머니한테 딱 전화 드리려고 신호를 딱 하고 있는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전화를 안 받으셔. 그랬던 부모님도 계셨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요즘 애들아, 니네 점수에 대한 쑥스러움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숨기지 마. 괜찮아. 오히려 니네가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내가 자책할 노릇이야. 내가 자책할 노릇. 오케이? 내가 자책해야 돼. 홍예진도 지금 멱살 잡고 공부시킬 거고 진짜 머리끄덩이를 잡든지 멱살을 잡든지 뭘 잡고라도 내가 진짜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니네들한테 동기부여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수업시간 중간에. 이걸 내신 공부처럼 하셔야 돼. 이걸 내신 공부처럼 하시고요. 그 내신 공부처럼 하던 깜냥으로 다음 시험에 지문 시험범위 나오면 그걸 그렇게 공부하면 돼, 얘들아. 알았어? 그냥 이거 풀고 맞았네, 틀렸네, 틀렸으면 풀어줬네, 끝. 이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한 땀 다 연결되는지 니네가 네 눈으로 봐. 이건 내가 수업 준비한 거니까 쇼야, 쇼. 내가 한 쇼를 봤다고 이해한 게 아니야. 알겠어? 니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상관없이, 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인데 existing after agriculture, 농경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유정부야 아니야. 상관이 없대잖아. 주유정부 아니야. 그냥 시점만 잘 봐. 농경 이후의 사람들의 삶, 그치? 그게 행복했는지와 안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더 건강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뭐 어찌됐든 뭐든 상관없이 여기가 주절. It is undeniable that deny 무슨 뜻이야? deny, D-E-N-Y 무슨 뜻이야? deny 부인하다. deniable 부인할 수 있는,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오케이? 데디아의 내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빼박입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빼박. 뭐가 빼박이야? There were more of them. 별표. 그것보다 그들 중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즉 농경이 부연 설명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부연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줘. 농경은 지지도 해줬고 요구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성장시키도록, 키우도록, crops that sustain them, 사람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키우도록 지지도 해줬고 요구도 해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키울 수 있도록. 농경. 소재는 뭐로 잡으면 되겠니 얘들아? 농경을 잡으면 되겠네. 농경이 뭐 했대 얘들아? 사람들이 작물을 키우도록 해줬대. 지지해줬대. 지속시킬 수 있도록. 농경이 인간에게 끼친 긍정적 영향력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박스의 내용이 니네가 읽은 거라고. 그러면 and, A번에 니네가 and를 봤을 때, 이렇게 보자. and를 봤을 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A니까 땡 이게 아니야 이제는. 그치? 이제 ACB도 간혹가다 정답이 잘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A번을 어떻게 읽으셔야 돼? 얘가 틀리더라도 얘랑 얘 때문에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읽어볼까? 했는데 다르네 하고 X를 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니더라도. 그리고 더 많은 인구들이 doesn't just mean 더 많은 인구가 의미하는 것, 단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뭐가? 모든 것들의 크기를 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 위에서는 농경이 사람의 작물을 키우도록 지지해주고 지속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로 마무리를 짓는데
인구의 증가가 모든 것을 다 크기를 키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연결이 돼야 안 돼. 소재나 방향성이 아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치? A번은 X. B번 estimate가 무슨 뜻이야? 추정치를 얘기해라. 추정하다, 추정치. 추정치들은 다양해. 물론 다양합니다. But, of course, but 이거 문장 삽입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내신 때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물론 정규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물론 짬뽕도 먹어요. 하지만 주제 짜장면을 더 좋아해요. 이 얘기죠. 물론 추정치는 다양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증거는 지적해주고 있어요. On increase, 증가를 인간 인구의 from 1 to 5 million people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1에서 500만 정도의 인구에서 to 어디로 few hundred million once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일단 농경이 had become 설립이 된 이후로 a few hundred years니까 수억 명이 되겠죠. 그렇죠? 한 100만, 500만에서 수억 명으로 인구 증가를 만들어 왔다. 농경이 사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키우고 지지해 줬다잖아. 그치? B번의 내용이 정확히 무슨 얘기야? B번의 내용이. 농경이 설정되니까 100에서 500만이었던 애들이 수억 명이 되었대. 그치? 농경이 형성되고 나니까 뭐 됐다고? 인구 증가되었다고. 이 박스 얘기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치? 농경이 인간을 지지해 주었다. 예를 들어, 박스 끌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읽으셔야 돼. C번의 첫 문장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은 의미합니다. More kinds of disease. 더 많은 질병을 말합니다. 얘랑 안 맞잖아. 농경이 사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줬다는 얘긴데. 그지? 갑자기 그 예시로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질병을 의미한대. 안 이어지잖아. 박스 끌 다음에. 그치? C도 박스 다음에는 올 수 없겠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 어쩌다 보니까 B의 내용을 전체 다 읽었는데 뭐로 끝나니 얘들아? 농경이 이미 형성되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되었다. 인구 증가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for example. 인구 증가 얘기니? 더 많아진 사람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얘기했대. 질병까지 가야 될까? 인구 증가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를 먼저 얘기해 줘야지. 얘는 그냥 농경이 지지해 줬다는 얘기로 끝난 거잖아. 그치? 그 결과가 인구 증가라고. 근데 예를 들어 more people은 그래 인구 증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more people이 뭘 의미한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한대. 이게 연결이 되냐고. 질병이랑은 연결하면 안 되지. 인구 증가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가 먼저 나와야지 그의 예시로서 disease로 예시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A번으로 가볼까? A번에 무슨 얘기하고 있니 아까? 그리고 larger population. 여기서 말하는 larger population은 뭘 얘기하는 거야? B번의 마지막 내용에 나왔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되었다지. 그치? 더 커진 인구의 수가 의미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들이 다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뭐와 같은 더 큰 시리얼 박스를 사야 되거나 더 큰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즉, it brings qualitative changes in the way people live.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거야. 그 질적인 변화의 예시가 뭐다? 더 많은 질병이었던 거죠. 그렇죠? 특히나 언제 사람들이 are sedentary. 뭐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정착해 있으니까. 그치? 질병이 돌더라. 그런 그룹의 사람들은 또한 뭘 저장해?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하고 그것은 뭘 만들었어? 사회를 만들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어떤 사회를 만들기도 하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B번까지 오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C번이 먼저냐 A번이 먼저냐 그게 B에서 C로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랭크 77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23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 24는 전적으로 이제 그 명사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어법 얘기는 독해에서 안 할 수가 없죠. 독해래. 서술형에서. 그래서 여기 명사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시작합시다. 이 절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어 동사의 형태를 띠느냐, 혹은 꼭 주어가 없어도 됩니다. 불완전한 패턴에 주어가 없어도, 그러니까 문장의 가장 기본 단위는 동사예요. 동사. 오케이? 동사. 본동사가 있냐 없냐. 그럼 주어 동사를 취하고 있다는 거는 뭐와 같이 결합이 돼서 접속사라는 것과 함께 결합이 돼서 이 한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절이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속사절 중에서 명사 역할하는 대표적인 모양 5개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배울 대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온다고 할 땐 쌤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완전이라고 쓸게. 이렇게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하는 대절이 있죠. 두 번째는 의문사절이 있습니다. 의문사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 뒤에 완전 불완전을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어순애들 who, which, what 이런 의문사들은 뭘 물어보는 거야? 무슨 품사를 물어보는 거지? 누구야? 어떤 거야? 뭐야? 이건 어떤 품사를 물어보지? 명사를 물어보는 거죠. 명사.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 뒤에는 명사, 그 모르는 명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모르니까. 그지? 뒤에 문장이 그러니까 명사가 없으니까 어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 when,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의문사들은 전부 다 뭐야? 배경을 물어보는 거지. 부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가 다 채워져 있어, 보통. 오케이? 완전한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의주동을 명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다들 아시는 거야. if나 whether절 있죠? 인지 아닌지. 얘도 이제 뒤에 구조는 완전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시냐 if whether절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 근데 얘는 뒤에 문장 구조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앞에 동사 갖고 찾는 거야. that은 뭐뭐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뭔가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 뭐 think that, believe that, 뭐 이런 것들의 대절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인지 아닌지는 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ask if whether, 인지 아닌지를 묻다, wonder if whether, 궁금해하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be not sure, 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이런 표현들. 오케이? 별개의 얘기고. 네 번째, 왓절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왓절이라고 하죠. 뒤에 무슨 문장?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보어가 없는 소위 불완전한 패턴의 구조의 문장이 온다고 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다음에 나오는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 오늘 대절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 역할이다. 얘네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다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아, 누구 빼고? 요 if절, 인지 아닌지 빼고는 다 주어 역할, 목적어, 보어 역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어, if절은 주어가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명사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23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은 요겁니다. 요거 하나 딸라. 대짤. 요거에 관련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 어법 교재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는 서술형 교재이기도 하니까 너네가 대절을 썼을 때 이 글을 만들 줄 아셔야 돼. 이 대절의 형태를. 그거에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 첫 번째, 문자 보시게 되면 we all understand what 하고 보셨으면 주어, understand 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가 what절이구나. 그럼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 그래서 teamwork and collaboration이 주어, are가 동사, essentially 보어. 이 형식의 완전한 구조라는 거 확인하시면 얘가 틀렸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법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느냐. 이 다음 24파트가 준동사와 본동사 파트인데 그거에 대한 인지도 니네가 뭘로 기준으로 해야 돼?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돼. 이따가 그건 또 따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니까 what이 아니라 뭐다? 대시구나. 왜? what은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고 that은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된다. 전형적인 명사절을 질문하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 중에 하나죠. 2번도 한번 볼게. You might discover. 너는 발견할지 몰라. discover 무엇을 발견하다는데 목적어가 없네. 전명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discover는 전문가로부터 발견했대. 뭘 발견했대? Your genetic history puts you. 잠깐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discover에 발견했다의 목적어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 나왔구나. 잠깐만. 이때 접속사 대신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지? 그러면 지금처럼 discover 다음에 that 없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구조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어디?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구나. that이 생략돼 있구나 라는 건 평소 내신 때에도 여러분들이 당연한 듯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다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that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이 주의 포인트 잘 보시고 요 테스트 1, 2, 3, 4번 있죠? 23파트에 1, 2, 3, 4번 다음 페이지는 없죠. 1, 2, 3, 4번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틀린 거 고쳐 쓰시고 맞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준비 시작. 예진이랑 지민이는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게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어. 이거 뭐야? 계란 노른자도 아니고. 이런 거 왜? 이런 거 만지지 마. 아우. 오우. 미안. 좀 더러워졌다. 이런 거 왜? 아우. 고무차랑 냄새 나. 그거 뉴스에 나왔어. 예진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조심해. 지민은 상담할 내용들이 쌓여가네. 너네가 첫 문장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랭크 77 문제도 그렇고 어법을 푸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 문장을 잘라볼 줄 아셔야 돼. 이게 꼭 칼질이 아니더라도 눈으로라도, 아니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직접 칼질을 해보시는 게 좋아. 덩어리 의미에서는 항상 칼질을 하면 보는 연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가 목적어다, 동사다, 주어다, 수식어다 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
자,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데디아를 말했다. 완전한 문장 나와줘야겠지. 그치? 데디아니까. All the world. 모든 세상은 무대요. And 우리는 뭐다? 그 세상 안에 있는 배우다. 끝. 완전한 구조의 문장. 1번 맞게 쓰였네요. 그죠? 2번 After I read the book conclusion. 내가 그 책의 결막을 읽은 뒤에 난 마침내 깨달았어. That 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뭘 말하는지 say의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 없네. 불완전한 목적어가 되게 되었다. 그치? 깨달았는데 저자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 전치사 명사는 목적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목적어 없는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 that이 아니라 뭘로 바꾼다? what으로 바꾼다. 라는 생각. 그치? 3번. moral excellence. 도덕적 우위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얘는 지금 삽입된 거죠. 예진아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너 자꾸 강희영 같아. 강희영 누군 줄 알아? 내 아들 새끼야. 아니 내신 기간에 아빠가 옆에서 과외를 해줘. 자 현재 완료 잘 봐봐. have pp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 설명을 하는데 눈은 책이 이렇게 쓰면 눈은 여기, 얼굴은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펜으로 설명해 주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얼굴은 여기 있는데 눈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눈이 딴 데를 보고 있어. 이 새끼가 얼굴은 내 펜을 향해 있는데 눈이 딴 데가 있는 거야. 홍예진 네가 딱 그 모습이었어. 잘 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이라는 건 결과다. 뭐의 결과? habit과 repetition, 습관과 반복의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 그것도. 그치? 인성 파탄자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도덕적인 걸 연습해야 돼. 계속 반복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 비록 현대사회는 또한 제시할지라도 여기 대생략돼 있죠? It may have innate genetic competence. 그것이 뭐야? 도덕적 우수성이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유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대는 그게 도덕적 우수성이 뭐 하는 것이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발라? 이런 것들. 그치? 이게 innate는 뭐야? 천성적인, 그치?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도덕적 우수성은 뭐야? 후천성을 얘기하는 거야. 습관과 반복이 있어야 도덕적 우수성이 나타난다. innate genetic은 무슨 뜻? 선천성인 단어야.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3번 문장은 맞게 쓰인 겁니다. 문법상 틀린 게 없습니다. 4번. 완벽성이라는 것이 접속사 as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 완벽함이라는 것은 종종 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균형을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것에 어떤 전략적 균형이라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assuming what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by doing things slower you will complete things perfectly is inaccurate.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그러면 assuming 이라고 가정하는 것 지금 what절로 시작하고 있거든. by doing things slower 얘는 지금 전치사 명사로서 있는 거고 그걸 느리게 하면서 네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뭐가 assuming이라는 여기까지가 as절이고요. assuming부터가 동명사 주어인 거야. 그러면 동명사 assuming의 목적어절이 what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럼 what절은 끝에 뭐가 돼야 돼? what절의 끝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니까 what절이 시작이 어디야? 여기야.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럼 assuming what이 아니라 뭘로 한다? 예진아?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what이 아니라 크게 뭐라고? 내가 아니라 that. 내가 아니라 that. 놈 지배야. 그것 좀 내려놔. 이거 쪼물락거리지 말고 있어.
그게 날 더 불안하게 만들어. 에? 이러지 말고 대시야 돼. 그치? 데디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쌤, by doing things slow는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여기 봐. 봐봐. 우리가 that만 보면, what만 보면 무조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부터 찾으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따지는데 보통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 사이에 얘들아,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배경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배경.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말했던 부사는 딱 4개야. 뭐? 부사는 전접 부분이야. 전치사 명사, 접속사절. 이따가 얘기할 거야, 더. 접속사절은. 그 다음에 부정사나 분사. 얘네들밖에 없어. 자, 봐. 지금 너희들 눈빛에서 물음표 3만 개가 막 자꾸 띄워져. 유튜브 들어가 봐. 지금 말고. 어머, 인터넷이 안 되네? 조용히 해. 홍예진, 네 목소리가 제일 커. 자, 여기 봐. 내가 진지하게 말한다. 알겠지? 웃지 마. 웃지 마. 지금 구독자 수가 282만 명이야. 근데 영상 조회수 하나가 3회? 됐고, 강프로 영어에 오셔서 채널 검색란에 전체 유튜브 검색 말고 채널 안에 들어와서 동영상 검색을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인프라 수업, 그냥 인프라라고만 쳐도 돼. 인프라 수업이라고 있어, 얘들아. 자기가 지금 내가 칼질하면서 주어 동사 표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버겁다. 저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첫째, 나한테 가져오셔. 지금 이 자리에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시는 게 제일 먼저. 알겠지?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지금 해소를 하셔야 돼. 오케이?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문장 이해도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여기 꼭 좀 오셔서 수업 되게 많이 했어요. 채널 지금 유지하는 기간이 한 4년 되거든. 4년 동안 영상 개수가 901개야. 똑같은 수업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인프라 수업도 한 쌤이 기억으로 한 8개? 한 그 정도 있을 거야. 똑같은 수업이.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도 선생님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힘들다 하시는 친구들은 첫 번째 이 자리에서 끝내셔야 되고, 난 좀 더 딥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그거 꼭 보세요, 진짜. 알겠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사가 지금 by ing로서 나온 것 뿐이죠. 여기 부사 자리에 전치사 명사로서. 그걸 느리게 하면서 너넨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까 다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 assuming이 주어다. 여기 what이 아니라 뭐다? that이다. that 뒤에 뭐 나온 거다? 부사 by ing 슬로워 나온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다. 그래서 얘 that이야. 그래서 이렇게 that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부정확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본동사, 얘가 보어가 되는 거야. 이 assuming에. 알겠지? 주어 동사 보어의 완전한 문장이었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서술형은 한번 숙제로 해오시고요. 다음 주 주중 수업 때까지 이제 교재 숙제는 해오시고 오늘 들을 이 프린트 숙제는 주말까지 해오시면 돼요. 서술형은 한번 해보시고 2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 수업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 둘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딱 이겁니다.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얘들아? 접속사잖아, 그치? 근데 요거 알아둬라. 접속사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지, 그치?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 뭐 말이 힘들어서 그렇지 니네가 알고 있는 and, or, but, so 같은 추가를 나타내주는 and, 선택을 나타내주는 or, 대조를 나타내주는 but,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so,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라고 해.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지, 그렇지? 단어나 뭐 품사나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종속 접속사가 뭐냐면, 종속이라는 건 이 덩어리가 이 전체 문장 안에 하나의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가? 그러니까 종처럼 속해 있는 거야, 문장 속에. 등위 접속사는 얘 둘 관계, 추가 관계, 대조 관계, 인과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종속은 문장 속에서의 한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의 대표적인 품사가 무슨 품사가 있어 얘들아?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했어? 무슨 접속사절 했어? 명사 접속사절 5개 했지? 했니? 외웠니? 1번 뭐 있었어? 대절 안 쓸게. 얘는 의문사절, if, whether절, what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그지? 명사도 머릿속에 다 정해놓으면 좋아요. 별거 없어 얘들아. 일반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나머지 대절, 의문사절, if, whether절, what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 9개밖에 없어 얘들아. 명사도 그렇게 정리를 싹 해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접속사?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문장이 있으면서 문장과 함께 접속사랑 같이 엮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우리가 알고 있는 who, whom, which, that, whose, when, where, why. 얘네들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하지. 그치? 얘네들도 다 접속사야. 그치? 마지막으로 부사 뭐 있니?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대표적으로 4개만 써볼게. when, after, before, until, because, as, since, if, unless,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지금 나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접속사 얘기하고 있어. 종속, 접속사.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이것도 인프라 수업에 다 있어 얘들아.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본동사가 확장이 될 거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지?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접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맨날 and, or, but, so만 접속사야? that만 접속사야? 아니, if, whether, what절, 복합관계 되면 얘네들도 다 접속사라고. 그러면 내가 저 자리가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알려면 접속사가 있으니까 본동사가 확장돼서 괜찮아. 접속사가 없는데 어떻게 본동사가 또 확장이 돼? 이 판단이 설 줄 있어야 된다고. 누굴 알아야? 접속사를 알아야. 선생님의 첫 인프라 수업, 첫 수업이 그거야 얘들아. 문장은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명동, 명형의 그 중간의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는데 얘 혼자 다라고 끝낼 수 있어.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사라고. 그럼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동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만들어서 확장을 시키든 본동사를. 그게 아니라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을 뭐라고 해?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접속사 없으면 나머지 동사는 뭘로 만들었어야 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갖다 써야 돼.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이야? 동사 역할 아니지. 뭐야?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이잖아.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잖아.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잖아. 분사구문일 땐 부사 역할도 하고. 얘는 동사 아니야. 그래서 윈터스쿨 때 했던 친구들 처음 수업 때 내가 인프라 수업을 했어. 예진아. 윈터스쿨은 또 아침 수업이었어. 또 아침 9시부터. 예진이의 정수리만 봤어. 진우는 저 구석 벽에서 저 구석 벽에 앉아서 아침부터 뭐 이렇게 먹고 있고. 또 뭘 먹어? 킹! 몬스터! 그런 거 좀 그만 마셔야지. 시험 기간에 우리 아들 처음으로 몬스터를 1+1으로 2캔을 마신 거야, 얘가. 시험 기간 중에 일찍 자 하고 자기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보게 맨날 11시까지 내 재우거든. 키 크라고. 얘들아, 나는 193cm 강정규가 얘기할게. 정확히 193.6 강정규가 얘기합니다. 나 11시 이후에 자본 적이 없어. 다 그 전에 잤어. 밤 10시 50분에 미니 시리즈를 하거든. 이 9시 뉴스 끝나면 9시 50분 미니 시리즈가 끝나면 10시 50분이거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보고 바로 난 들어가서 잤어. 그냥. 진짜. 물론 그게 내 키에 모든 영향을 주진 않았겠지만 나는 12시 넘어서 자본 적이 없어. 학창시절 때. 진짜. 미안해. 도서관 있을 땐 좀 저기 했는데 독서실 다닐 때는. 근데 중학교 때는 내가 중학교 때 총 큰 키가 16cm야. 아니 이 얘기는 됐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들 맨날 11시 전후로 재우거든. 근데 얘가 시험 기간 때 첫 시험이잖아. 중2니까. 갑자기 나한테 좀 더 하겠대. 그래서 해. 아빠는 좀 잘게 하는데 내가 중간에 물을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이놈 방에 불이 아직도 켜져 있는 거야. 그 문이 닫았는데 밑에 방 그 바닥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야. 똑똑. 이현아, 너 앉아? 그런데 지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틀어놓고 역사 퀴즈를 지네들끼리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다 떨고 앉아 있는 거지. 이현아, 너 앉아냐? 그랬더니 아빠. 걔도 이래. 아빠. 갑자기 나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야. 이현아, 왜? 나도 이제 노력이라는 걸 해보려고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지가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빠 그리고 나 오늘 오후에 뭐 마셨는 줄 알아? 뭐? 그랬더니, 몬스터 알아? 몬스터? 알지 그럼. 그거 나 2캔 마셨어. 야, 그 고카페인 음료를 그 2캔이나 마셨어? 그래서 나 지금 잠이 안 와. 딱 그러는 거야. 안 돼. 너 좀 빨리 자. 빨리 자. 내일 그때 일요일이었어.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자. 빨리 자, 지금 자. 아빠 어떻게든 해볼게 해서 침대에 눕는 걸 새벽 3시에 눕는 걸 보고 내가 들어가 잤어. 근데 우리 와이프도 물 마시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때까지 안 쳐자고 있는 거야. 3시간 뒤에 학교 가야 될 놈이 5시에 깨어 있는 거야. 그날 바이오리듬 싹 다 무너졌죠.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던데. 야, 공부해 그러면. 지금은 니네 다 저거 면역됐을 거야. 몬스터 킹 그것도 뭐 있어 그 레드불 뭐 이런 거 마시지 마. 냉수 마셔. 냉수. 알았어? 저 또 더럽게 비싸다 저거. 한 캔 막 2,000원 넘지 저거. 또 내가 진우를 또 탓하게 되네. 알았어. 그만할게. 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접속사. 알았어? 그때 얘기했던 것도 그거야. 그래서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다. 얘 외에 다른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얘가 본동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게 뭐다? 접, 부, 동, 분이다. 접속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걸 우리를 준동사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접속사의 유무에 따라서 동사냐 준동사냐를 판단하는 건데 여기 한번 봐봐.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피규어는 인물, 수치, 모양 이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인물, 수치, 모양, 피규어. Who had an impact on history?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practicing? 이건 본동사가 안 되는데? 왜? ing는 무조건 뭐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 부사거든. 그지? 그러니까 동사가 안 돼. 얘는. practicing? 연습하는 인물들? 뭘 연습해? discipline는 얘들아 학문이란 뜻이 있어. 학문? 학문이야. 학문이란 뜻이 있고 훈육이란 뜻도 있어. 훈육. 알았어? 훈육. 그러니까 waking up earlier to think and plan. 일찍이 생각에 깨어있거나 계획하는 거에 플랜에 깨어있는 학문을 연습하는 잠깐만 본동사가 있어 없어? 본동사가 없잖아.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얘가 그 역할을 해줘야지. 문장 속에 본동사가 없는 거. 쌤! 얘 아니에요 얘? 앞에 뭐 있어? who 있잖아 who. who가 뭐야? 접속사잖아. 접속사. 그지? 접속사니까 얘네들 뒤에는 뭐가 확장이 가능해? had라는 본동사가 확장이 가능해. 그치? 접속사가 있으면 본동사가 확장이 가능하다. 접속사 없으면 다 뭐야? 얘네들로 쓰는 거야. 오케이? 어법만 보고 끝냅시다. 자, 여기 1, 2, 3, 4번 다음 페이지에 5번까지 있죠? 1, 2, 3, 4번 하고 5번까지 해서 총 2분 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 다음 주에는 쌤이 좀 여유 갖고 테스트 2의 서술형까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숙제로 대체하고 생각난 김에 요거 테스트지도 숙제, 프린트 숙제도 주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대현이까지. 오늘은 테스트 따로 없으니까 단어 시험만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테스트 시간에. 자, 마지막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시면 The actors act. 연기자들은 연기합니다. 뭐처럼? alien처럼. 잠깐만. Wear special makeup. wear의 과거형 were가 있네요. 그렇죠? 본동사가 있다. 그럼 act도 본동사, were도 본동사. 그러면 밑줄 친 act는 무슨 역할?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가 본동사가 아니라 무슨 역할? 수식어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구나. 선생님이랑 그 인프라 수업 하시는 거 한번 꼭 보세요. 진짜 한번.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다음에 이 위치가 어떤 위치겠어, 얘들아? 여기와 여기 사이, 명사와 동사 사이는 어디 위치해야 되겠어? 이 명사를 꾸며주는 보통 형용사의 역할을 해야 될 거야. 그치? 물론 삽입도 있겠지만 형용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다 대봐두고 전치사, 명사, 아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투부정사, 분사, 전접 부분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할 수 있는 덩어리는 4덩어리밖에 없습니다.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럼 니네가 지금 딱 보셨을 때 특수분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액팅은 외계인을 연기하는 액터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뭐 문제 더 없죠?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선단체가 도와주는 in the aftermath and the disaster focused on 여기 동사인가? crafted 여기 있었네. 그럼 잠깐만. 집중했습니다. 뭐를 분배하는 것에 에이드 박스를 이 자선단체가 그 구호물품 상자 있지? 그걸 에이드 박스라고 하는데 구호물품 상자를 분배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어 동사 잘 끝났네. 목적어까지. 전치사 on의 목적어 ing. 그럼 크래프티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ed가 붙은 상태에서 전명구가 있다는 건 이 ed가 뭘로 쓰였다? pp로 쓰여서 앞에 박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 누구로부터? durable plastic,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진 에이드 박스를 분배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챙겨놨으니까 뒤에 있는 ed는 뒤에 있는 전문구와 함께 안명사 수식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nsure에 s가 붙었는데 얘들아 일반 동사에 s가 붙었다는 건 빼박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본동사 역할이라는 거야. 그지? 그럼 잠깐만 이미 본동사는 focused가 앞에 있는데 insures가 정답이 되려면 여기에 뭐를 쓰거나 and라는 접속사를 썼다면 얘랑 같이 주어를 charity로 계속 써서 charity의 본동사 insures로 쓰면 될 거야. 근데 and가 없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얘는 뭘로 바꾸면 되겠어? and 생략시키고 주어 같은 거 생략시키고 뭘로 바꾼다? ing로 바꾼다. 그래서 insure는 뭘로 바꾸면 돼? 분사구문으로 바꾸시면 된다. 뭘 보장하면서? 필수적인 구호물품 reach those in need effectively. that 이하가 생략돼 있겠네요. ensuring that 필수적인 구호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ensuring 만들어주면 접속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겠네요. 3번 take an unfamiliar survey system. 지금 take로 시작했다는 건 문장의 시작의 동사 원형이라는 건 명령문이라는 거야. 명령문으로 시작한 그 본동사의 원형은 문장의 그 본동사의 역할이거든. 그럼 또 다른 본동사가 나오면 안 돼. 접속사 없이. 그래서 can be가 본동사가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얘는 뭘로 쓰여야 된다? 주어로 쓰여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take가 아니라 뭘로? to take나 taking으로 바꿔주셔야지. 그치? 주어로 써야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지하철 체계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외국인들에게는. 4번 just as 구문 좀 알아두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거든. just as 주어 동사 하게 되면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럴 뜻이야. 그래서 얘가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 그래서 마치 스포츠팀이 have a playbook. 이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가 지침서 같은 걸 얘기합니다. specific play, 어떤 특정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듯이 설계된 PP로서 안명사 꾸며줘야 되겠다. to help them perform well. 선수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계된 그런 특정 플레이에 대한 플레이북을 갖고 있듯이
your company, 너의 회사도 가지고 있어야만 해. 플레이북을 뭘 가진? 핵심 정책들을 가진. 그 정책들 무슨 정책? PP needed to assist employees.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가진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 achieve their maximum potential. 그 직원들의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도와주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들이 쓰여진 가지고 있는 플레이북이 필요해. 선생님, 뭐뭐 하는데 필요한 이란 뜻이니까 하다의 의미는 왠지 능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럼 needing to 아니에요, 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영어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 핵심사는 동사하는데 필요한 이라고 해석하니까 뭔가 좀 능동의 의미를 가미시켜야 될 것 같지만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수동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PP로. needed to 맞게 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인가요? 5번 문제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서술형은 한번 해오세요.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해 요즘. 다시 허리띠 쪼여 매고. 과거에는 많은 public sector recreation provider, 많은 공공 분야의 오락 제공자들이 허락했어. 사람들에게 free access를 제공했어. 무료 접근을 제공했어. 되니? 또는 니네 항상 등위 접속사 or 다음에 밑줄 친 동사의 모양을 물어본다는 건 뭘 물어보는 거다?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다. 등위 접속사 앞에 있는 동사의 한 모양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동사의 행위자가 누군지를 판단해서 그 첫 번째 행위와 같은 모양의 동사를 맞춰줘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charging을 한 행위자를 앞에서 찾아서 그 행위자가 한 첫 번째 행동의 동사와 같은 모양을 맞춰주는 거라고. 그러면 부과하다 뭐를? permit, 허용을, to control, 통제에 대한 amount, 양에 대한 통제, season of different recreational activity, 시즌마다 다른 그 행동, 오락 행동들, 이런 것들을 charging for, 부과하는. 그럼 부과하는 거 누가 얘들아? 제공자잖아. 제공자의 첫 번째 행동이 뭔데? allowed잖아. allowed와 병렬 구조는 뭐가 돼야 되겠어? charged가 돼야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무조건 앞에 있는 첫 번째 동사 모양과 같이 맞춰라가 아니야. 알겠지? 그 밑줄 친 행위를 한 대상이 누구지? 걔가 거기서 첫 번째로 한 동작의 동사와 같은 모양을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llowed랑 맞춰야 되니까 정답은 charged가 되셔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남은 시간 우리 단어 시험 준비하시는 대로 끝내도록 합시다.